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컨슈머 제품 리뷰 영상보다는 프로 오디오 강좌 같은 걸 주로 만드는 저희 채널에서 저번에 처음으로 에어팟 프로 리뷰를 만들었었어요. 그 리뷰가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만들어내면서 이런저런 회사들에서 우리 제품을 리뷰해줄 수 있냐라는 연락이 많이 왔는데 되게 안타깝게도 다 제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많은 제품들이 다 가이드가 있고 그 가이드를 따라야 되고 약간 제가 앵무새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다 거절을 했는데 이 갤럭시 버즈만이 저한테 제가 욕을 해도 괜찮다,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리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품을 제공해주면서. 그런데 제가 거절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갤럭시 버즈를 지금 사와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써본 다음에 리뷰를 만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참 써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컨슈머 제품을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써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컨슈머 시장이 얼마나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는 이어폰들 만들고 있는지, 특히 무선 이어폰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그걸 써보고 싶지만 또 사서 쓰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요, 캐나다에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플 스토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 스토어가 있어요. 삼성 스토어에 이 실버 컬러 갤럭시 버즈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줄 서가지고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실버 컬러를 살 정도로 저게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음질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삼성에서 저한테 리뷰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보고 들어보고 지금 이렇게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음질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음질이 좋은 이어폰, 그리고 음질에 대한 것만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처럼 뭐 스펙을 나열하거나 뭐 언박싱을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요, 주로 음질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삼성 제품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좋을까란 그런 기대치가 약간 백지 상태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 몇 년 전에 할맨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할맨이 그 몇 년 전에는 AKG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고요. AKG라는 브랜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때 AKG 브랜드를 안 쓸 수 없을 정도로 웬만한 스튜디오는 다 AKG 브랜드의 마이크나 헤드폰들이 있는 추세죠. 예를 들어 보자면은 드럼 오버헤드나 하이햇 같은 경우는 이 AKG 451 마이크를 거의 무조건 쓰고 엮을 수 있겠다도 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쓰는 AKG C414 같은 경우는 수많은 리비전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고 거의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킥드럼이나 호언 투바 같은 경우는 거의 AKG D112라는 이 마이크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AKG 마이크들을 웬만한 스튜디오에서,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이죠. 그리고 헤드폰 같은 경우도 저도 AKG 271이라든지 아니면 AKG 702, K70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성이 마음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삼성이 처음에 할맨을 인수하고 AKG를 인수하게 됐을 때 일반적인 그런 프로 오디오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약간 브랜드만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도 사운드 바이 AKG, 튠 바이 AKG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업적으로 기술력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브랜드만 딱 써도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이 갤럭시 버즈를 들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리뷰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 갤럭시 버즈를 들어볼 일이 없었었고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의 생각들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질에 대한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자면요, 이 AKG 이어버드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딱 리뷰를 할 때 좀 약간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마음대로 리뷰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만약에 욕만 한다면 굉장히 좀, 그래서 되게 걱정을 하면서 이걸 딱 떴어요. 딱 끼면서 제발 음질아 좋아라, 제발 안 좋지 말아라, 제발 내가 욕하지 않게 딱 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 아이폰 사용하는데 아이폰에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연동이 돼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질이 확실히 AKG 기술력을 갖고 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저한테 AKG 헤드폰, 특히 K702 같은 그런 하이 브랜드의 사운드는 뭐냐면요, 굉장히 평탄하면서 위에는 올라가 있어요. 약간 고역대가 약간 쏘는 편은 아닌데 약간 쫙 올라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사운드를 싫어했어요. 약간 크리스피하고 하이엔드가 밝은 사운드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렸을 땐 제가 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싸하게 느꼈다는 그런 느낌?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약간 자극적이고 대중적이고 크리스피한 사운드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좀 약간 좀 강한 그런 로우엔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좀 선호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AKG 사운드로 다시 제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요, 그런 AKG 헤드폰 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를 그대로 구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어폰들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기술이 좀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좀 이런 가격에 이런 사운드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되게 크리스피하고, 그리고 하이엔드가
많이 있지만 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로우 엔드가 굉장히 단단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이 느끼기에는 플랫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플랫하지 않아요. 이거에서 플랫한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플랫한 사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랫한 사운드 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착용을 해보시면 플랫한 사운드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나이저 HD600 같은 경우는 이게 플랫한데 대중들은 싫어요. 왜냐면은 너무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대중의 취향을 고려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비교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사운드 엔지니어가 추천하는 헤드폰 영상에서 제가 제나이저라는 브랜드 HD600을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는 오디오 테크니카 M50X라는 모델로 전향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딱 그 이후로 HD600으로 사운드를 만들면은 대중들이 원하는 거랑 워낙 다른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피드백이 왔을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대중들이 듣는 사운드랑 내가 만든 사운드가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제나이저 같은 그런 플랫한 사운드를 지향한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오디오 테크니카 M50 같은 좀 강한 사운드 혹은 에기키즈 같은 좀 강한 사운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에어팟 프로 리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약간 HD600 같은 사운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가지고 더 이상 레퍼런스 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도 좋고 하지만 좀 음악을 듣긴 심심한 게 있어요. 확실히 통화나 그런 거 할 때는 되게 좋은데 너무 심심하고 사운드가 특히 노이즈 캔슬링을 해서 로우가 약간 이렇게 붕붕대다 보니까 음악을 즐겨 듣는 용도는 좀 아니라는 느낌. 편의성으로는 좋지만 음질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갤럭시 버즈를 만약에 안 좋으면 리뷰 쓰고 리뷰 만들고 영상 안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음악만 듣기 위해서라면은 제가 얘를 쓸 것 같아요. 음질이 확실히 에어팟 프로보다 훨씬 저가 느끼기엔 훨씬 좋아요. 훨씬 크리스피하고 훨씬 단단하고 대중들이 원하는 커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스튜디오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음악을 보내기 전에 꼭 얘로 체크를 해보고 보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더 대중의 사운드에 가깝기 때문이죠. 대중의 사운드에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은 많은 대중들이 원하는 사운드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원하는 EQ 커브를 맞춰놨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로 대중이 어떻게 들을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 여러 가지 음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사용하는 레퍼런스 음반들을 좀 공개를 할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혹시라도 제가 좋은 말만 하는 것 같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나열하는 이 음반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들어야 되는지 들으면서 여러분들 직접 사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들이 있다면 직접 저의 레퍼런스를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어팟이나 이런 뒤에 있는 스피커라든지 그 어떤 제품이든 그리고 다른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사운드를 들어볼 때 어떤 곡들을 듣냐면 첫 번째로 두아리파의 뉴 룰스라는 노래를 들어요. 거기서 두 가지 점을 듣는데 뭐냐면요. 첫 번째로 보컬의 고역대. 두아리파의 뉴 룰스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보컬의 고역대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밝아지면 귀가 아플 정도. 그러니까 하이가 센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들으면은 거기에 굉장히 찢어지게 들려요. 그리고 나서 그 두아리파 노래 들어보시면요. 베이스가 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 내려가는 베이스 음을 들으면 어떤 거 들을 수 있으시냐면요. 베이스가 얼마나 탄탄하게 깨지지 않고 로우가 쭉 내려가는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얘로 갤럭시 버즈를 들었을 때 고역대가 귀가 안 아플 정도로 딱 거기까지 딱 레퍼런스만큼만 딱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요. 저역대가 좀 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 깨져요. 쭉 내려갈 때 뿜 내려갈 때 이게 우퍼가 흔들려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들면서 깨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ATC 굉장히 비싼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 스피커로 두아리파의 뉴루스를 들으면요. 보컬이 좀 아파요. 귀가. 그러니까 이런 하이엔드 스피커 같은 경우도 귀가 아픈데 얘는 안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하기 더 좋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메릴린 맨슨의 딥6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역대도 단단하지만 거기서는 스테레오 이미지나 기타의 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싼 이어폰 중에 좀 미드 역대 1kg부터 3kg, 4kg까지 좀 이상하게 부스트해놓은 애들이 있어요. 보컬 잘 들리게 하려고. 그런 거 들으면은 그런 기타 사운드가 깨져요. 기타 사운드가 되게 멋있게 퍼져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직접 들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톤과 밸런스를 들어보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데프트 펑크의 Fragments of Time이라는 노래를 들어요. 그거 보면 저역대부터 로우, 미드, 하이, 고역대까지 되게 단단하면서 그리고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한 대역대가 좀 치고 나오게 되면은 좋은 헤드폰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혹은 이어폰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얘를 들으면은 되게 평탄하게 들려요. 되게 어디 하나 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데프트 펑크의 Doing It Right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요. 한 번씩 킥드럼이 뿡 치는데 그 뿡 쳤을 때 얘가 한 35Hz 정도가 뿡 나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스피커나 혹은 서브우퍼가 없거나 혹은 되게 이상한 이어폰으로 들으면은 거기가 소리가 아예 전달이 안 되거나 깨지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한두 돈 먹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35Hz까지 그 느낌까지를 제가 전달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낮은 영역대까지 100Hz, 60Hz가 당연히 표현이 되고 그 아래까지 저희가 느껴져요. 이게 아마 그 디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삼성이 그냥 단순하게 AKG의 브랜드만 따온 게 아니라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튜닝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도 호세라는 제가 직접 마스터링을 한 음반에서 라스 폴러라이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같은 경우 들어보면 그 스티리오 이미지나 혹은 저역대가 구에게 꿀렁꿀렁 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얘는 표현이 되게 멋있게 돼요. 제가 직접 마스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음반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저역대를 체크하는 편인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헤드폰보다 이어폰이 더 좋게 나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인데 음질이 깨져야 정상이고, 제가 만들었던 그런 저역대들이 예로 들었을 때 깨져 정상이에요. 그래서 깨질 거를 감안하고 들었는데 안 깨져가지고 놀랐어요. 자, 그래서 음질적인 면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물론 제가 이어폰들을 많이 들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기회로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이겠고, 에어팟 프로 이후로는. 근데 음질 면에서는 제가 확실히 생각하기에 에어팟 프로보다 갤럭시 버즈가 훨씬 더 음질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질만을 선택을 한다면은, 음악을 듣는 용도로만 한다면은 갤럭시 버즈를 듣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점은 뭐냐,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갤럭시 버즈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EQ 컵을 바꾼다든지, 혹은 주변 소음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킨다든지, 혹은 에어팟 프로처럼 얘를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막 얘가 모형이 막 아이폰에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빌려가지고 다른 것들을 써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EQ 같은 거 안 건드리고 그냥 얘네가 튜닝해놓은 그대로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DSP를 써가지고 EQ 바꿔봤자 음질이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체로 탑재가 되어 있는 음질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소음을 들어오게 하는 그 모드 같은 경우는 좀 별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어차피 저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안 쓸 거니까 상관없지만요. 그리고 꼭 이건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제가 음질에서 저역대 얘기를 하는데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하게 되면서 저역대가 되게 흔들리고 약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제가 리뷰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별도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누른다고 노이즈 캔슬링이 켜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자체의 그냥 인이어 이어폰이에요. 별도의 DSP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역대가 굉장히 단단해요. 저역대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고역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편의성만 보자면은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도 괜찮겠지만, 음질만을 본다면 얘가 훨씬 좋다고 다시 한번 제가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 갤럭시 버즈의 음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본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갤럭시 버즈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제품을 알 수 있게 혼자 뇌피셜로만 생각하면서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게 해준 삼성전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메일에서 안 좋으면 욕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 쿨하게 오케이한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으면 좋다고 말할 것이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정말 리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들의 제품에 자부심이 있고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써본 결과로는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에 충분히 부합하는 제품이라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제가 이거 얼마나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79불로 캐네디언 달러에 팔고 있는데, 이 가격대라면은 정말 저는 다른 제품들보다 얘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를 지금 리뷰용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저는 음질용으로, 음악 듣는 용도로 계속 이걸 사용할 것 같고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